흔들림의 의미.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성장의 철학.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한 청년이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불합격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지난 6개월간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미루고 주말도 없이 공부했으며 때로는 끼니도 거른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어졌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해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업의 실패, 취업의 좌절, 가족과의 불화, 건강의 위기. 인생에는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무 약한 걸까? 이렇게 흔들리는 내가 부끄럽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흔들리는 건 약함이 아니라 성장이다. 이 한 문장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통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체의 이 명언을 통해 우리가 겪는 흔들림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이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성공한 모습, 아름다운 순간들, 완벽한 삶.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우리의 일상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대학 동기는 승진했고 고등학교 친구는 멋진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선배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하고 흔들림 없이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프로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숨깁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척합니다. 그게 어른이고 그게 프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약점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었고, 직장에서는 감정의 동요 없이 일관된 성과를 내는 직원이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림을 억압하고 숨기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번아웃 증후군, 대인관계의 어려움, 신체적 건강 문제, 자아 정체성의 혼란. 40대 중반의 한 여성 기업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웃었고 개인적인 고통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게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35살 되던 해, 저는 극심한 공황장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당신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흔들림을 억압하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저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평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두통, 시력 문제, 위장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했고 생애 마지막 11년은 정신착만 상태로 보냈죠.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 흔들림 속에서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통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니체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진리였습니다. 니체에게 있어 흔들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낡은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언뜻 보면 나무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봄에는 더 풍성한 잎과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도전받는 순간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자아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낡은 자아에 집착하며 흔들림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흔들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아로 성장할 것인가?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5년간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순탄하게 승진했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직장인, 좋은 아버지, 책임감 있는 가장. 하지만 50살이 되던 해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25년을 바쳤는데 이럴 수 있나?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직함이 없는 나는 무엇이지? 몇 달간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제가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것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생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등산을 좋아했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20년간 산에 가본 적이 없었죠. 퇴직 후 1년, 저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해 뜨는 것을 보며 스케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고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지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짜 저로 살고 있으니까요. 흔들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가짜 자아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흔들림은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우리는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우리는 상황에 맞춰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죠. 하지만 진정으로 흔들리는 순간 모든 가면이 벗겨집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성공에 집착했던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을 잃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했던 자신을 마주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몸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엄청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흔들림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과정 중 하나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분해됩니다. 그것의 모든 조직, 모든 구조가 액체 상태로 녹아내리죠. 만약 번데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애벌레도 아니고 나비도 아닌 그저 혼돈 그 자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번데기를
조심스럽게 잘라준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도움을 받은 나비는 결코 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바로 나비의 날개에 혈액을 보내고 날개를 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흔들림과 성장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붕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믿었던 것들이 깨지며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한 20대 여성의 이야기. 대학 졸업 후 꿈꾸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깨달았죠. 이게 제가 진짜 원하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제가 쫓아왔던 성공이라는 것이 실은 부모님의 기대였고 사회의 기준이었을 뿐 제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깨달음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단계 혼돈. 무엇이 맞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기입니다. 번데기 안의 액체 상태처럼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한 40대 남성의 고백. 이혼 후 1년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15년간 남편이자 아버지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니 완전한 공허함만 남았죠.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3단계 탐색. 혼돈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시도들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다른 관점들을 접합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경험. 번아웃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6개월간 쓸모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요리 수업을 듣고 자원봉사를 하고 책을 읽었죠.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4단계 통합. 새로운 경험들과 깨달음들이 하나의 새로운 자아로 통합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그러나 더 진실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 50대 여성의 고백. 암 투병을 겪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바쁘고 성취지향적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어요. 이제 저는 느리게 살지만 깊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시간을 보냅니다. 5단계 초월.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경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지만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 60대 기업가의 이야기. 3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매번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 실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젊은 창업가들을 멘토링하며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J.K. 롤링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아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들림의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1990년대 중반 롤링은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무일푼의 싱글맘, 극심한 우울증,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생활. 그녀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했고, 직업에 실패했고, 스스로가 기대했던 모든 것에 실패했죠. 저는 살아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밑바닥에서 그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에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엄청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었죠. 실패할 것이 두려워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든버러의 작은 카페에서 딸이 잠든 사이사이에 해리포터를 집필했습니다. 12개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흔들림을 겪고 난 후 저는 거절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직 맞는 출판사를 찾지 못한 것뿐이었죠.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압니다. 해리포터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책 시리즈가 되었고, 롤링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밑바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죠. 21세의 젊은 나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스티븐 호킹. 의사는 그에게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차 몸의 모든 근육이 마비되어 결국 눈동자 하나만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선고였죠. 이것보다 더 큰 흔들림이 있을까요? 호킹은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미래를 꿈꿔야 하는지. 하지만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이 호킹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죽음이 목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역설적으로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했기에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기로 결심했죠. 몸은 점점 마비되어 갔지만 그의 정신은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컴퓨터와 음성 합성기를 통해 그는 블랙홀, 빅뱅, 시간의 본질에 대한 혁명적인 이론들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책 시간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렸고 그는 현대 물리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76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병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만약 제가 건강했다면 아마도 저는 평범한 물리학자로 살다가 잊혀졌을 겁니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제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0년대 초 어린 아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드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증권사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하며 배웠고 밤에는 아들을 안고 노숙자 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들에게 미안할 때였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공중화장실 바닥에서 자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실패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아들이 제게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아빠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드너는 결국 증권 중개인이 되었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잠을 자던 그날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의 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칙일 흔들림을 인정하라. 첫 번째 원칙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부정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속이죠. 하지만 감정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리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한 30대 여성의 경험. 저는 항상 강한 여자로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절친한 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 지금 정말 힘들어라고 말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저를 안아주며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라고 말했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원칙이 흔들림에 의미를 부여하라. 니체는 말했습니다. 의미를 가진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무의미한 고통은 견딜 수 없다. 우리의 흔들림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하고 있습니다.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슬픔이 제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제 아이들에게 같은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일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칙 3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큰 흔들림 앞에서 우리는 종종 압도당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지? 라는 큰 질문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대신 작은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 한 우울증을 극복한 여성의 경험. 심한 우울증에 빠졌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인생을 바꿔야 해라는 생각은 저를 더 압도시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일차.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기. 2일차. 5분간 햇빛 쬐기. 3일차. 10분 산책하기. 4일차.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기.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점차 저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혼자 견디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소속감과 지지를 느끼게 합니다. 한 암 생존자의 고백.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혼자 견디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암 환자 지원 그룹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다른 사람들도 위로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고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였다면 저는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원칙 5 과정을 신뢰하라. 성장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뒤로 물러서고 좋아졌다가도 다시 나빠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겨울에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봄의 성장은 겨울의 준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 기업가의 경험.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6개월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실패 후에는 1년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실패 후에는 2년이 걸렸죠. 매번 더 오래 걸렸지만 매번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만약 제가 왜 아직도 힘들지? 왜 나는 빨리 나아지지 않지? 라고 자책하며 포기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니체의 가장 강력한 사상 중 하나는 영원 회귀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똑같은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고통, 모든 실패, 모든 흔들림을 다시 겪어야 한다면? 니체는 이것이 궁극적인 삶의 긍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70대 노인의 회고. 젊었을 때 저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건강 문제. 당시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원망했죠. 하지만 이제 70대가 되어 돌아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실패가 있었기에 겸손을 배웠고, 이혼이 있었기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건강 문제가 있었기에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신이 나타나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데
모든 고통을 빼고 살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 저는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들이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치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1. 성장의 의미.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한 교사의 이야기.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을 때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활 과정에서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 감사, 겸손, 그리고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 이제 저는 그 경험을 학생들에게 나누며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의미. 이 고통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 한 상담사의 경험. 우울증을 극복한 후 저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제 고통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3. 기여의 의미. 내 경험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한 사회운동가의 고백아들을 학교 폭력으로 잃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분노나 복수가 아닌 변화를 만드는 에너지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 폭력 예방 단체를 운영하며 다른 가정들이 저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론은 아름답지만 실천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 기업가의 아침. 저는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명상과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늘 나는 어떻게 흔들릴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떤 도전이 올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환영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의 흔들림은 오늘의 성장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습관. 저는 하루에 3번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오전 11시, 오후 3시, 저녁 7시. 알람이 울리면 30초간 멈춰서서 제 감정을 확인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간단한 습관이 저를 감정적 소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한 작가의 일과.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루 일과를 적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오늘 나를 흔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흔들림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이 습관을 5년간 유지한 결과 저는 제 성장의 패턴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실천.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번 주 흔들림을 나눕니다. 아내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고민을, 저는 제 걱정들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의 경험. 저는 3명의 친구들과 흔들림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만나서 각자의 어려움을 나눕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판단하지 않기, 조언하려 하지 않기, 그저 들어주기. 이 모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한 스타트업 CEO의 정책. 우리 회사에는 이달의 최고 실패상이 있습니다. 매달 가장 의미 있는 실패를 한 직원에게 상을 주죠.
처음에는 다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우리 회사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죠. 그 결과 우리는 더 빠르게 배우고 더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기쁨도 깊어질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승려의 가르침. 산꼭대기에 오르려면 먼저 계곡을 지나야 합니다. 계곡이 깊을수록 정상은 높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고 큰 상실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현재에 있습니다. 한명상가의 경험.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미래에 대한 공포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제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숨을 쉬고 있는 것, 지금 이 햇살을 느끼는 것, 지금 이 차 한 잔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 놀랍게도 현재에 집중하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성장입니다. 한 교통사고 생존자의 고백. 사고로 휠체어 신세가 되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받으며 저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제 감사 목록은 매일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성공하는 방법, 실패하지 않는 방법? 아니, 우리는 그들에게 흔들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 교육자의 제안. 저는 학생들에게 실패 이력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성공 이력서가 아니라 실패 이력서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얼마나 해방적인지 깨닫죠.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사회 전체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실패를 수치로 여기는 문화에서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문화로, 흔들림을 약함으로 보는 시선에서 흔들림을 용기로 보는 시선으로. 한 기업 리더의 비전. 10년 후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사람들이 아침 인사로 어떻게 흔들리고 있어? 라고 묻는 세상. 실패를 나누는 것이 성공을 나누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세상.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강함의 표시가 되는 세상. 불가능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변화는 항상 한 사람, 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나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건 약함이 아니라 성장이다. 당신의 흔들림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변화하고 있다는,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야 나비가 될 수 있듯이 우리도 흔들림 속에서 낡은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은 외롭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또한 아름답습니다. 그 과정은 의미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당신을 더 진실한, 더 강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나는 90년을 살았다.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지. 사람들은 내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 바로 다음에 왔다고. 왜냐하면 가장 힘든 순간을 견뎌냈기에 나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가장 깊은 슬픔을 경험했기에 가장 순수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아이야, 내가 살면서 흔들릴 때가 올 것이다. 아니, 많이 올 것이다. 그때 기억해라.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어둠이 깊을수록 다가올 새벽은 더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단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숨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 뿐이지. 흔들림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가 너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당신의 흔들림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성장하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오늘도 흔들리는 당신에게, 내일도 흔들릴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끝에서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것이고 그때의 당신은 이전의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이니까요. 니체의 말처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흔들림은 당신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건 약함이 아니라 성장이다. 이 진실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용기 있게 흔들립시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